2010년 8월 영국의 런던 남부 핌리커. 영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아파트의 욕조 안 실제 사진. 의문의 빨간 가방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어쩌다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공간 자체도 음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벽이 영국의 비밀 정보부인 MI6에서 암호 해독가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MI6? 직업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러스 윌리엄스와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엿새째 했고 발견된 건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욕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스포츠 가방. 가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고 스산한 느낌마저 오래됐나 보다. 감돌았는데 6일을 훨씬 넘었나 보다. 경찰들이 이 의문의 빨간 가방을 들어올린 순간 왜? 너무 무거워?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액체. 피? 피가 나왔다고? 피가 아니고 아마 부패액일 것 같아요. 부패액. 네. 부패 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알몸 상태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이었다. 아, 알몸 상태로? 그의 시신이 든 가방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구타 흔적 없나? 첫 번째, 지퍼는 모두 닫혀 있었으며 지퍼의 고리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의 열쇠는 가방 안 게러스 윌리엄스의 뭐라고? 시신 열쇠가 오른쪽 가방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엥? 누군가 그를 죽인 뒤 가방에 넣고 잠근 것이라면 열쇠는 어떻게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근데 열쇠 없이 잠글 수 있잖아. 정보수는 잠글 수 거예요. 있죠.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혹시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간 건 스스로 아닐까? 들어가서 자물쇠를 어떻게 잠궈? 만약 스스로 들어갔다면 키 172cm, 몸무게 60kg의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 세로 48cm, 가로 81cm의 가방에 들어가 밖에 달린 자물쇠를 가방 안에서 혼자서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지퍼를 말이 안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발견 당시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상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그는 불과 발견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일주일 전쯤 죽었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일까? 기간에 비해서 더 부패돼 있었나 보다. 좁은 그 원인은 그의 집에 설정되어 있던 높은 히터 온도 때문이었는데 집을 계절이 언젠데? 하지만 게러스 윌리엄스가 사망한 당시는 8월. 열대 좀 이상한데요? 한여름이네? 더운 여름 날씨에 누가 그의 집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려놨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시신에는 저항이나 부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의도가 있다 않았으며 이거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옷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뭐? 바로 3천만 원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가발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일하면서 분장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가득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영국 경찰들도 혼란에 빠졌는데 경찰은 2012년엔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했고 응.
2013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방에 사람이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게러스 윌리엄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죽은 사고사로 최종 결론 지었다. 어떻게 사고사가 됐었죠, 이게? 이 같은 발표에 유족들은 강하게 나 같아도 반발했는데 반발했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그는 정말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 사고사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 것일까? 자, 본격적인 추론에 앞서서 윌리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네. 일단 가족,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키가 저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172. 13살에 영국 수학 능력 시험을 A 레벨로 통과했고 결국 세상에. 네. 17살엔 명문 벵거 대학교 학사 학위를 받은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나왔다시피 영국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비밀 요원이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영국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었다면 네. 이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의아한 게 키가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 크시죠, 오히려? 네, 근데 많이 유연하다고 한들 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혼자? 그렇지. 네. 쉽지 그렇죠. 않지. 그리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뭐 몸을 구겨서 들어갔을지언정 가방에 지퍼가 일단 모두 닫혀 있었고요. 맞아요. 게다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혼자서 가능할까? 음. 스스로 들어가서 사고사를 당했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이게 네. 사실 처음 딱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치 어떤 악마가 수수께끼 같은 걸 하나 던져놓는 느낌? 자물쇠는 잠겨져 있는데 열쇠는 안쪽에 들어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의 현지 경찰들도 2012년엔 타살로, 그리고 한 해 후에 2013년에 사고사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 타살일까요? 사고사일까요? 정보 요원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정보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는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암호를 처음 풀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정보부 내에서건 혹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다른 나라의 정보 요원이든 간에 이 사람을 해칠 그런 동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직업상 추리를 해주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근데 MI6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의 정말 세계적인 대표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예 흔적이 없이 소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혹을 드러나게 만들었을까 과연 이런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타살이라고 한다면 누가 택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면을 나름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수 있죠. 근데 아까 영상 봤을 때는 시신에 저항 흔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타살이라면 저항 흔적 없이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언뜻 떠오르는 예로는 2017년에 김정남 암살 사건 크게 한번 화제된 적이 있었죠.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었냐면
두 사람이 교대로 김정남의 얼굴을 핥히거나 얼굴에 손을 끼를 대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이 이원화 독약의 형태의 물질이다. 이원? 두 물질이 같이 발라졌을 때 섞이게 되면 독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서 김정남이 암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좀 더 뭐 단순한 사례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물질로 니코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담배에 니코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니코틴 같은 경우에 순도가 높은 농축액이 사람 몸속에 주입되면 사람 살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니코틴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부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계속 막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가방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소비가 되고 그걸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만큼 빨리 과연 죽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죽는구나. 가방의 사이즈가 지금 가방의 모양이 이런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24cm 정도 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이가 81c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한 번쯤은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은 있죠? 머리야. 시험도 네. 많이 배운 기억은 있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보통 파이 R 제곱 아우, H라고 파이가 해서 맞아. 그쵸? 정확히 기억해요. 네. 그래서 24 곱하기 파이는 그냥 간단하게 3으로 저희가 정확한 걸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81. 그다음에 81을 곱하면은 대충 리터로 표현을 하면 1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한 145리터 정도 된다는 건데 그게 3% 정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면은 보통 호흡 장애가 오고요. 4%가 되면은 구토, 그다음에 실신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8에서 10%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섭다. 그런데 저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숨이 더 많이 쉬어지겠죠. 맞아요. 20회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35분 정도만 돼도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조그만 가방에 갇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 박사님 말씀 듣고 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뜩 든 게 뭐냐면 지금 강 박사님 계산에서는 저 가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 안에 다 공기가 차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했는데 지금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그만큼 공기가 밀려 나올 거예요. 공기가 더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내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그 농도는 더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저 시간이 더 위험하네. 단축될 수 있는 그럴 수도 거죠. 있을 것 그럴 그러네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성주 박사님께서는 가방 안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물쇠를 혼자 채우고 저 가방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무언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아마 면식범이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도와준 저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걸 왜 도와줘? 면식범이다. 면식범이라면 가까운 곳에 용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윌리엄스 집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여성의 의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네. 가까운 지인이라면 그의 성적 취향도 아마 공유를 했거나 알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와줬다.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고 가방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신을 잃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온도를 올렸듯이 정확한 사망 시간에
추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 강 박사님의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같은 취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그걸 드러내지를 잘 못해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친해도. 가까워도 거의 드러내기 어렵죠. 네. 스스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맞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조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색정사로 인한 일종의 사고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색정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색정사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들 하시죠. 네. 좀 이게 사실은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질식 상태에서 약간 몽롱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 듯한 쾌감을 느끼는구나. 야릇한 이런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자기 색정사는 스스로 질식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끈으로 묶는다든지 또 그것을 중간에 자기가 중단할까 봐 자기 손을 또 미리 다 결박한다든지 정말 기괴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자기 색정사에 의한 사망이 밝혀진 것만 미국에서 한 연간 5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상당수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다가 뭐 자기 스스로 사고가 나서. 질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이래야. 있습니다. 그 스스로 결박했다고 하면 윌리엄스가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집안 내부에 무슨 다툼이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네. 많이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번쯤은 발각이 됐거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밀폐된 공간 안에 가서 질식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봤습니다. 다빈치 노트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사건과 동일한 가방을 준비. 자물쇠 또한 동일한 제품으로 준비 완료.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아간 다빈치 노트. 과연 이들은 자물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고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대테러 부대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네, 최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 최영재. 대통령 경호부터 특전사 장교로 활동한 10년의 경력. 풀지 못할 현장의 미스터리는 없다. 미스터리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일단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충분히 혼자서도 잠그고 안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말이 쉽죠. 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근데 진짜 뻑뻑하네요. 지퍼가. 저기 팔만 넣는데도 저기 힘든데. 저게 하겠다. 하나를 잠그겠죠? 하나를 잠그고 자물쇠 채우기에 성공한 특수부대 출신 최영재. 자물쇠를 방금 채운 거예요? 네. 이 이론대로면 잠그다가 사망한 그러니까 저 이론대로 그러면 잠그다가 정신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추리소설 쓰는 생물 선생님 윤자영입니다. 과학을 전공하는 교사이자 상상 그 이상의 트릭을 만들어내는 추리소설 작가 윤자영. 저는 수십 개의 트릭을 고안했고 수백 개의 트릭을 소설에서 봤습니다.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과연 그는 자물쇠를 채울 수 있을까? 쉽지가 않네요. 방금 몇 초 전에 자신 있다고 한 멋쩍게 웃으시네요. 성공했습니다. 추리소설 작가 윤자영도 성공.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었을까? 방법은 있긴 있네요. 그죠? 스포츠 가방 특성상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주의 웜홀이 생각나는데요. 웜홀은 우주에서 두 지점을 연결하여 지름길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웜홀의 원리처럼 만약 가방 안에서 천을 당겨 지포구리의 두 지점을 만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하. 다른 방법이긴 하다. 야, 천재다. 이용해서 아, 그러네요. 그래 천이니까. 가방이 천이다 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이렇게 변형이 있죠. 이 변형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저는 먼저 걸었어요. 한쪽을. 그들이 이용한 방법은 이러했다. 먼저 지퍼를 끝까지 닫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지퍼에 자물쇠를 건다. 가방 안쪽에서 천을 구부려 양쪽 지퍼를 가깝게 모아준다. 모아진 반대편 지퍼에 자물쇠를 건다.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에서 자물쇠를 잡고 눌러 채운다. 잠근 다음에 안쪽에서 잡아당기고 되는 거죠. 두 전문가는 가방 천의 재질을 이용해 자물쇠를 채울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게러스 윌리엄스도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 자세나 그리고 이 잡는 또 면적 또한 되게 좁아요. 얘는 지금 이 손잡이나 이런 장신들이 웨빙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잡기에 좀 시간이 부족했고 그 사람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하면서 지금 여기 피가 났거든요. 자기 스스로 여기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움직임과 시야의 제한 때문에 이 방법을 쓰기엔 어려울 거라 예측했다. 실제로 가방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비좁은 공간 탓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걸까?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 나선 다빈치 노트. 마지막 세 번째 전문가는 저는 마술사이자 매직 프로듀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매직 프로듀서 김지훈. 와, 진짜 다양한 분들을 찾아가셨네요. 그러게요. 세상의 모든 트릭은 내 머릿속에 있다. 매직 프로듀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서 자물쇠가 잠길 수 있었지? 같은 마술사로서의 궁금증이 가장 먼저 크게 일어났어요. 저희 마술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는다면 가능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려있는 가방을 첫째, 닫는다. 둘째, 자물쇠를 잠근다. 셋째, 가방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가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잠겨있는 가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을 이렇게 뾰족한 물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뜯어. 지퍼로 되어 있는 이 가방은요, 지퍼의 한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쿡 하고 찔러주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겨 있는 가방 안으로 아. 들어가면 되고요. 그게 돼? 가방 안에 들어간 되나? 후 사람이 들어가는 안쪽에서 한쪽으로 계속 밀어주면 열려 있던 지퍼가 처음처럼 다시 잠겨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은 열쇠뿐이었는데 저 방법이 제일 뭔가 신빙성이 있는데. 열쇠로도 가능할까요, 저게? 이번엔 열쇠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로도 가능할까? 열쇠로도 지퍼가 열렸다. 사건과 같이 완벽하게 채워진 자물쇠. 가장 깔끔하네요. 네, 지금까지 중에서는 열쇠가 아닌 다른 뾰족한 물건으로 가방을 열은 후에 그 물건은 다른 곳에 치워두고 가방에 들어갔다면 여는 건 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열쇠로 나올 생각을 하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바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꽤 힘들게 열었던 걸 생각해보면 계산과 다르게 안에서는 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굳게 잠겨진 가방 속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된 게러스 윌리엄스.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방 속에서 자물쇠를 채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말 사고사였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아,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자물쇠를 잠그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일단 마지막 게 가장 좀 신빙성이 있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 가능하기는 하지만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자살이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게 일단 대단한데 why?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렇게 대충 지퍼만 올리고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저 열쇠를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고 이게 무슨 추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꾸며놓을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면 존박 씨 말씀대로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열쇠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하. 미처 열기도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 어렵네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는 오늘 의문점을 하나 풀린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열쇠로도 가능하다라는 네. 것인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본다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제 사건도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 하나 사로잡힌 것이 있어요. 뭡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음모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너무나 알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자. 영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네.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가입을 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패스워드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쓸 때도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암호화 돼가지고 전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공개키?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암호화 기법을 깨뜨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창안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을 해치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계의 의미로 자물쇠를 걸어놓고 열쇠는 네가 들고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무섭다. 나올 수 없다라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이야기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와. 무서워. 황사. 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영국에 연락을 할까요? 본인 의견 접으시는 겁니까? 아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다 설득이 됐습니다. 맞아요. 작가님의 의견에. 자, 저희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물쇠를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장 힘들어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